윤태호의 건강이야기의 윤태호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암을 치료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혈압을 높일 경우 대부분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혈압을 높이는 이유와 암이 발병하는 이유를 알면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 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고혈압은 원인이 없거나 본래 타고난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태성 고혈압, 즉 유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부분 고혈압 환자의 95%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유전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의 연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약은 마지못해 먹는 부작용이 많은 치료제라기보다 오히려 마치 비타민제처럼 몸에 좋은 보약으로 알고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은 완치가 되질 않습니다. 혈압약을 먹다가 중간에 끊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절대 안 되죠. 하셨거든요. 그러나 고혈압은 유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뚜렷한 원인이 있는 질병입니다. 혈압이란 심장이 우리 몸 각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미는 힘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압을 높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혈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고 혈압을 높이는 경우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할 때 혈압이 크게 높아집니다. 자, 운동할 때 혈압의 변화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에 83) 나왔습니다. 이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동하고 있는 중이죠. 숨차는? 어, 167에 112가 나왔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자전거 타기를 했더니 40 정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쉬고 있죠. 쉬는 상태에 또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운동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숨을 차고 있는 상태인데 측정해 보겠습니다. 쉬니까 바로 혈압이 145에 97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숨이 찬 상태죠. 145에 97인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 후에 좀 안정을 취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 2분 30초 정도 휴식을 취했는데요. 네, 119에 84. 119에 84. 정상혈압 이하로 좀 내려갔죠. 운동할 때는 혈압이 크게 높아지면서 동시에 숨이 몹시 찹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겠죠. 만약 운동할 때 영양을 더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면 음식을 먹고 싶었을 텐데 숨이 찰 때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찰 때는 오로지 심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더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 혈압이 높인다는 사실을 통해서 혈압을 높이는 것은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평소 혈압이 128이었는데 운동한 후에 휴식을 취했더니 혈압이 9가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운동 후에 심호흡을 했죠. 운동하면서 심호흡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산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혈관도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니까 몸속에 산소가 많아진 거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혈압이 평소보다 낮아지더라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숨을 참으면 혈압이 크게 상승합니다. 단 30초만 숨을 참아도 마치 운동을 한 것처럼 숨이 차면서 혈압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유는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더 공급해 보려고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혈압을 높이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혈압이 높아집니다. 공기가 탁한 데서는 혈압을 높이고 공기가 맑은 곳에서는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 자료는 KBS가 청주 소재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심에 있다가 산속에 들어갔다를 반복하면서 혈압의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도심에 있을 때는 혈압이 높았다가 숲에 들어가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5명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소 농도에 따라서 혈압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하나의 실험 결과입니다. 산소 농도가 낮은 도심에서는 혈압을 높이고 산소 농도가 많은 숲속에서는 혈압을 높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산소 농도가 1% 낮아지면 혈압은 10%, 즉 15 정도 높아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만큼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온이 1도 내려가면 혈압이 1.2 정도 높아집니다. 이것은 MBC가 실내 온도 20도일 때와 실외 온도 영하 5도일 때 각각 혈압을 측정한 것입니다. 20도일 때의 혈압은 116이었는데요. 기온이 25도 내려가자 혈압이 147로 30일만큼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보면 기온이 1도 내려가면 혈압은 1.2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기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여 평소의 혈압만으로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또한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흡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을 하면 혈압이 곧바로 60 이상 높아집니다. 간접 흡연을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흡연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을 빼앗아 버려 평소 혈압만으로는 산소를 충분히 운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크게 높아집니다. 무엇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까요? 이 역시도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머리가 아픈데요.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공기가 탁할 때는 머리가 아프다가도 공기가 맑은 곳에 가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 혈압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 몸에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예외 없이 부족한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고혈압이라 하지는 않죠. 외부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고혈압 환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혈관이 좁아졌거나 고지혈증인 경우에 고혈압이 됩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필요한 산소를 다 공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심장이 큰 힘을 써서 혈압을 높여야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혈류에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혈압을 높여야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단 4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죽습니다. 자, 이로써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부족한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암 환자들은 자신이 고혈압일 경우 병원 처방을 따라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가 혈압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암의 원인도 알아야겠죠. 암이 발생하는 유일한 원인도 만성적인 산소 부족입니다. 몇 가지만 사례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왜 암이 더 많이 발생할까요? 직전에 스트레스 받으면 산소 부족 현상이 온다고 말했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산소가 부족해져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공기가 탁한 곳에서는 암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산소가 풍부한 숲속에서는 암이 덜 발생하거나 또 치료가 잘 됩니다. 바로 산소 농도 차이 때문에 암이 더 발병하기도 하고 치료가 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껏 밝혀진 수십 혹은 수백 가지의 암 발병 요인들은 모두 산소 부족을 만들어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암이 치료되는 요인들은 예외 없이 산소 부족을 해소해서 암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 혈압을 높이는 이유도 암이 발병하는 이유도 모두 산소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은 대부분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혈압이 높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산소를 더 공급하여 암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인체의 자구책입니다. 따라서 암 환자는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공급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산으로 가는 것이죠.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암 환자가 혈압약을 섭취하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데 이로울까, 해로울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 기량제를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기량제는 심장으로 가는 칼슘 통로를 차단하여 심장의 수축력을 약화시키는 약입니다. 이 약으로 인해 심장의 힘이 약해지면 일정량 이상의 혈액을 보내지 못해서 혈압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약으로 인해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세포에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160인 암 환자가 혈압약을 복용하여 120으로 낮추었다면 세포에는 평소보다 25%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 혈압약을 처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방입니다. 암 환자가 혈압약을 먹는 것은 일종의 자해 행위입니다. 자, 그러한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들이 아직 혈압을 높이는 이유는 물론 암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나온 잘못된 처방입니다. 저희 이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의 크리스토퍼 리 교수가 JAMA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55세에서 74세의 여성 1027명과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여성 85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칼슘 기량제라는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면 유관 유방암은 2.4배, 소엽 유방암은 2.6배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유방암 이외에 다른 암에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강제 이뇨제를 복용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이뇨제는 우리 몸에서 물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관에는 많은 양의 혈액이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부족해져 세포에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해 암이 발병합니다. 암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암이 잘 치료되지 않거나 빨리 증식하면 물론 수술한 이후에도 암이 쉽게 재발합니다. 저희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물을 하루 한 잔, 즉 약 400cc 마시는 사람은 4잔, 즉 1600cc 이상 마시는 사람보다 암에 약 250% 정도 더 걸린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물이 부족해지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상담해 보았는데요. 암 환자 대다수가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물만 충분히 마셔도 암이 잘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 암 환자의 몸에서 물을 강제로 배출하면 당연히 암 증식이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리고 수명도 크게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교감신경 차단제를 섭취할 경우 암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뇌로부터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혈압을 높여서 산소를 더 공급합니다. 그런데 신호를 차단하면 혈압을 높이지 않게 되어 세포에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교감신경 차단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암이 빨리 증식할 뿐만 아니라 암이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또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을 치료한 후에도 빨리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암 환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암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혈압약으로 산소를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혈압약을 끊는 것만으로도 암의 증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들은 혈압약을 끊으면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